될지 아무도 모르죠. 최신 기술들이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PCB가 대략 쭉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종기원의 문호연 회장은 말합니다. 10년 후 한국 사회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잘 보이나요?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은 다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 내 목소리나 영상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면은 카톡창에다가 얘기 좀 해줘요. 오케이. 지승호, 예. 그냥 채팅창에다 쳐도 되는구나. 참가자 명단 좀 보자. 현재 13명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참석하게 되면 내 화면에는 뜨거든요. 누가 들어와 있고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요. 현재 13명, 14명 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할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나 마이크 키면은 나한테 잘 들리거든요. 보니까 다 꺼놨는데 필요하면 키고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잠깐 아직도 안 들어온 친구들이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네. 잠깐 이 영상 보면서 설정들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작년에 산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쯤은 다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산 삼성전자 16GB 드림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반도체를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반도체 칩이 붙어있는 이 초록색 판때기가 전부 다 초록색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과소평가를 했었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초록색 판 외에도 노란색 판도 있고 파란색 판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특수한 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판들은 특별한 획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고 있는 이런 초록색 판들은 거의 다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대체 왜 초록색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왜 초록색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 초록색 판이 뭔지 모르실 테니까요. 이 초록색 판은 PCB라고 불립니다. 프린티드 서킷 보드 약자로 사전적인 정의는 기계적으로 칩들을 보호해주고 검은색으로 일렉트로닉 컴포넌트들을 전도성 물질을 사용하여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해주는 기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공정은 실리콘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에 회로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고 정확하게 또 목적에 맞게 그릴 수 있는가가 인텔이라던가 퀄컴 같은 기업들이 내세우는 장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칩은 후공정 회사에서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칩이 쉽게 안 깨지도록 포장을 해주고 전기선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성능의 CPU라도 그걸 붙여서 전기를 연결해주고 그래야만 작동이 되니까요. 또 칩은 얇고 쉽게 깨지기 때문에 외부의 먼지라던가 물리적인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패키징이죠. 즉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을 기판에다가 와이어를 이용하여 붙이거나 아니면 범프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붙인 다음에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는 소재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PCB에 붙입니다. PCB에 붙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표면 실전 기술이라고 불리는 SMT인데요. SMT는 접합 소재를 PCB에다가 프린트를 하고 그 위에 소자들을 이렇게 다다다다다 올린 다음에 열을 줘서 접착 소재와 소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다수의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PCB는 대체로 내열성 소재인 FR4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생각보다 이 반도체가 폐일이 꽤 많다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반도체 칩에
연산과 처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공정에서는 이제 회로를 아무 문제 없이 잘 설계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들어진 칩을 PCB에 붙이고 열을 주는 과정에서 접합 부위에 크랙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패키징하여 수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을 믿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다니던 사람들은 크게 다치게 되겠죠. 왜냐면 신호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신호가 전달되는 접합 부위에 결함이 있으니까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반도체 패키지를 하고 출고를 할 때는 꼭 접합 부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육안으로 확인을 많이 했죠. 그리고 옛날에는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꽤 오래 봤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다 보면 눈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아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에 가장 편한 색인 초록색으로 PCB를 만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초록색이 제일 덜 피곤하니까요. 그러나 요즘은 자동으로 페일리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색의 PCB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초록색 PCB가 사용이 되는 것은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고 이 초록색이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요즘 PCB 시장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차세대 패키징 방식인 페나 웨퍼레벨 패키징은 PCB 레스라고 불립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사용되는 PCB를 없애버리고 RDL이라는 기판을 사용하죠. 두꺼운 PCB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의 두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반도체 칩은 웨이퍼에 회로라는 그림을 그리고 웨이퍼를 자른 다음에 패키징을 했는데요. 요즘은 되려 웨이퍼를 자르기 전에 이미 패키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사이즈는 더 작죠. 이걸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PCB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향후 한 수십 년간은 PCB는 계속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까지 초록색 판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칩을 기판에 붙이는 기술 중에는 과거부터 가장 오래 사용되던 와이어가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와이어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했듯 공학자는 소스트가 최우선입니다. 과학자는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성공한 건데 공학자는 100번 중에 최대한 많이 성공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PCB는 점차 모습을 감출 겁니다. 그럼에도 1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최신 기술들이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PCB가 되려 쭉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종기원의 문호영 회장은 말합니다. 10년 후 한국 사회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5년 후의 미래는 50%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0%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예, 예. 잠깐 기다리면서 영상 봤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은 잡히죠?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사진하고 심벌들을 정리한 건데, 그거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 파일 보냈는데, 카톡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심심한데. 혹시 핸드폰, 저기 컴퓨터에 마이크 달린 사람 이야기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누굴 불러볼까? 지승우 한번 소리 좀 한번 내봐요. 마이크 없어요, 지승우? 이런. 김현도 마이크 있으면 혹시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마이크 있는 사람 아무나 네라고 하면 대답 좀 해줘봐요. 컴퓨터에 마이크 하나도 없나? 그렇진 않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누구? 김선우? 네, 지승우도 마이크 킨 것 같으네. 듣다가 간간히 대답을 좀 해줘요. 이게 혼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 카메라 켜는 것까지는 요구하기가 좀 그런데, 마이크 정도는 켜놓고, 그리고 딴짓 할 때는 마이크 꺼요. 어떤 때 보면 막 엄마가 부르는 소리, 뭐 음악 듣는 소리도 나오거든. 그런 거 좀 조심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거기 있는지 나한테 좀 확인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종이 작성한 거 기억나죠? 저 카톡으로 파일 받았어요? 카톡으로 파일 받고 그 손으로 그때 작성을 했는데
그때 뭐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작성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아마 좀 정신없이 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이거 단축키가 있구나. 예, 첫 번째 이 부품 이름 뭐였죠? 지금은 한번 써보자. 가만히 써보자. 자체 채팅창을 하나 열게요. 예. 됐다. 카톡으로 하면 다른 친구들이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파일은 카톡으로 보내는데 지금 요 수업과 관련해서는 채팅창, 올라오고 있네요. 말하기 싫으면 이 채팅창에다 이야기를 좀 해줘요. 한 번씩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답 좀 누구 있습니다. 얘기 좀 해줘요. 네, 네. 네, 있구나. 네. 요 채팅창에다 이야기를 하면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있구나, 잘 듣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뭔가 좀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나도 하면서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첫 번째 부품 뭐였죠? 첫 번째 부품 이름. 이게 채팅할 때 적어도 한 3명 정도 답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답 안 해도 돼요. 아는 사람들이 뭐 적어줘야 돼요. 저항 좋죠. 저항. 네. 저항이 영어로 뭐죠? 저항이 영어로 레지스터죠. 레지스트하다, 저항하다. 이게 여러분 세차가 좀 있으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저항군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프랑스가 독일이 침범해갖고 프랑스가 그걸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싸웠던 저항군들. 예, 레지스탕스 맞아요, 레지스탕스. 예, 그 레지스탕스가 레지스터예요. 프랑스식 발음이 레지스탕스고 그리고 미국식 발음이 레지스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지스탕스. 그렇게 연결시키면 레지스터라는 영어 단어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얘가 하는 일은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데 왜 전자회로에서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할까요? 수업 시간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인데 너무 훅 들어갔나? 어떻게 뭐 접속하는데 뭐 문제는 없었죠? 썰 좀 풉시다 그냥 학교 학습 목차. 예, 학습 목차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었죠. 작년에 할 때는 뭐 이것저것 좀 헷갈렸었는데 그냥 여기 학교에서 이 클래스 다들 잘 들어왔고요. 이 클래스에서 하긴 뭐 이거 잘 한 친구들만 여기 좀 들어와 있는 거구나. 예,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 학습 목표 정보의 보드. 여기서 이거 누르고 들어온 거죠. 요거 시간마다 내가 설정을 해놨고요. 요거는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 이미 입력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깜빡 잊고 있으면은 수업하기 한 1, 20분 전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까지도 안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요거는 1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고 50분 수업을 하고 빠져나갔다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여기 시간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분 출석 체크가 이루어져요. 예전에 본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자동으로 이게 그냥 놔두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 50분 정도는 끊고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고 이럴 겁니다. 요 내용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에 다 들어왔어요. 뭐 별 문제 없네 이거 여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수업이 끝나게 되면 혹시라도 수업 내용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요 공지사항란에다가 오늘 수업했던 동영상 자료를 다시 링크를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듣고 싶으면 그걸 보고 해도 되고요. 별로 재미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여기다 올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올렸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올릴 겁니다. 필요한 경우 올려줄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까다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저항 잘 알고 있고요. 저항은 전기를 못 들게 하는데 사용되는 이유는 전자 소자마다 뭐 LED라든지 스피커라든지 TR이라든지 F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전압이나 전류의 양이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한 전자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원 공급자는 동일한 전압과 전류를 가진 것들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거를 조절하는 용도로 저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항을 얘기할 때 보호 저항이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저항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데 굳이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그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실습을 할 때 꼭 저항을 교수님이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용량 설정하고 알려주죠. 근데 뭐 그 용량 차이가 크지 않을 때 계산을 했더니 뭐 305ohm이다. 근데 내가 뒤져봤더니 305ohm짜리가 없고 250ohm짜리가 있네, 또는 뭐 400ohm짜리가 있네. 그럼 그걸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소자가 민감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래서 305ohm을 달았는데 255ohm이나 205ohm짜리를 닫게 되면 LED는 좀 더 밝게 나오는 거고요. 300ohm짜리를 찾았는데 400ohm짜리밖에 없다고 그러면 LED불이 좀 흐리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전개 양이 조절이 되니까요.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이 부품을 뭐라고 하죠? 아무나 한 3명 정도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품을 뭐라고 하죠? 빨리 얘기해. 네, IC 칩. 네, 맞아요. 단어. IC는 뭐의 약자죠? 아, 이렇게 정리했다가 여기 대답 많이 한 사람들 나중에 점수로 보답할 수 있어요. 적당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 이 IC가 하는 일이 뭐죠? IC의 약자가 뭐의 약자죠? IC. 야, 배웠잖아, IC.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죠, IC를? 우리나라 말로 아무나 좀 불러봅시다. IC를 우리나라 말, 쓸 거면 옆에 인터넷창 열어서 조사해도 되잖아. IC를 우리나라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직접 회로. 네, 맞아요, 직접 회로. 집적. 쌓을 집, 아니, 모을 집, 쌓을 적. 이렇게 하거든요. 모아서 쌓아놓았다. 즉, 회로를, 복잡하고 많은 회로를 모아서 하나로 모아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약자로 IC라고 하는데, 그 I가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인터그레이티드는 뭐 직접하다, 몹다, 하나로 통합하다. 그런 일반적인 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한글로 바꿀 때 그런 회로를 얘기합니다. 어떤 회로를 구성했는데 그게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사이즈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반도체로 웨이퍼 상에다 회로를 구성해갖고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IC는 나랑 수업 한번 해보는데 이 IC는 니퍼를 벗겨보면 되게 힘듭니다. 벗겨보면 속에 조그만 반도체 칩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브레드보드에다 부품 꽂고 좀 뻗어서 날려서 만들듯이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아, 그거랑 똑같은 그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가 그 속에 장착이 되죠. 조금 전에 기다리면서 봤던 그 동영상에도 보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거든요. 그 반도체 모듈, 메모리 모듈 보여주면서 웨이퍼라고 동그란 거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동그란 웨이퍼를 잘게 잘라서 그 한 조각이 그게 칩이 되는 거고, 그걸 저 속에 집어넣고서 그 겉에다가 플라스틱 에폭시로 뚜껑을 맵니다.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하고 리드선으로 핀을 뽑아내거든요. 실제로 요거 잘라보면은 속에 뭐 가로세로 뭐 1, 2mm 크면 가로세 2, 3mm 정도의 조그만 조각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건 전원. 이거 뭐라고, 이걸 우리는 보통 건전지,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전기는 두 종류가 있죠.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과에서는 직류, 교류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직류만 쓰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기를 씁니다. 이거는 건전지는 직류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류 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류 전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나온 거는 뭐죠? 세 번째 LED죠. LED 알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일종의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가 하는 일이 뭐지? 다이오드라는 부품 알죠? 다이오드가 여기, 얘도 다이오드죠? 다이오드가 하는 일이 뭐죠? 다이오드는 무슨 일 하지? 그냥 아는 사람 얘기해 봅시다. 다이오드 무슨 일 하죠? 다이오드를 써봤죠? 다이오드 무슨 일 하죠, 주로? 반응이 없네. 다이오드는 보통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여기 있네. 전류를 한쪽으로 흐르게 하고 반대쪽 흐르지 않게 하는 오케이. 임주용 기억하겠어. 그냥 여러분, 어차피 옆에 인터넷창 열어도 내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창 열어도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기 슬픈 올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솔직히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반복해야 되거든요. 자꾸 나오면 찾아보고 들어보고 자꾸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내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아는 단어 아니거든요. 듣고서 알아.
아이, 듣고서 보고서 알면 천재지. 그냥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기 입으로도 따라서 해보고요. 궁금한 하면 꼭 인터넷 찾아보기 바랍니다. 얘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다이오드 성질을 이용했는데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거죠. 요 속에 여기 속에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게 속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제 전원이 걸리게 되면 그거를 빛으로 바꿔주죠. 다섯 번째 있는 거는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가 다른 부품과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발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는 어떤 일을 하죠? 트랜지스터가 하는 일, 부품 먼저 적으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이거 적으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 이제 요번 주 비대면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설치하는 거 이것저것 이야기하느라고 급해가지고 막 알았어요. 예, 전류를 증폭시켜줍니다. 오케이. 충현이도 잘하고 있고. 예, 이 트랜지스터는 크게 봐서 증폭작용과 스위칭 작용을 합니다. 증폭이라고 그러면 전기나 전압이나 전류를 세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되는 전원이 열인데 트랜지스터를 통한다고 이게 수물이 될 수 있나?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 공급되는 게 열인데 증폭이면 더 크게 하는 거죠. 열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죠. 정상적인 학생들이니까. 싶은 것만 하고. 이정재 왜 그래? 열받았어? 자, 이정재 마이크 예. 그렇게 마이크가 이제 깜빡 모르고 이제 누르면 켜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옆에 이제 시끄러운 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있으면 좀 정신없죠. 예,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한다. 이 증폭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트랜지스터 작용을 보면 증폭을 설명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보면 증폭 작용과 스위칭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스위칭 작용. 스위치 발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흐르는 걸 이쪽으로 흐르게 세 개, 이쪽으로 들어간 걸 이쪽으로 흐르게 하는데 얘가 밸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밸브. 얘를 많이 틀면 전기가 많이 흐르는 거고 조금 틀면 조금 흐르는 거죠. 그런 원리를 알고서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꼭지에 밸브 돌리면 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어하는 거, 지금 이렇게 세 개 있고 1, 2 들어간 걸 1, 2 흐리게 하는데 이 가운데 거 이 제어하는 전기는 뭐 2V나 3V밖에 되지 않는데 이쪽으로 흐르는 전기는 10V, 20V, 30V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5V로 간단히 전기적 신호를 줬는데 흐르는 전기는 10V가 흘렀다. 그런 의미에서 증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5V 줬는데 얘가 10V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기능으로 더 전류나 전압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흐르는 걸 제어하네. 그럼 스위칭 작용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도 또 씁니다.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스위치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이거 말고도 여기 스위치는 당연히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 알죠? 이거. 얘도 스위치죠. 얘도 스위치죠. 그리고 가변 저항도 일종의 흐르는 양을 제어하는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기 있고 없고로 정해진 양이 흐르는데 이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 노브라고도 하고 볼륨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돌림으로써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틀려지고 흐르는 전기의 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이 트랜지스터와 같이 이건 사람이 직접 눌러주거나 뭐 돌려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 이것도 가변 저항이죠. 반면에 얘는 전기적 신호로 되는 거죠. 이거와 같은 게 요거 계전기 릴레이라고 하죠. 릴레이 그림이 얘도 릴레이예요. 얘도 릴레이. 얘들도 전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증폭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전자부품을 학교에서는 써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 작품 같은 거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요즘에 IoT 하죠. 외부에 어떤 전기적 신호를 주고 또는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전자기를 동작시킨다든지 뭐 보일러를 킨다든지 에어컨을 킨다든지 자동차 시동을 걸어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때 이런 부품들이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뭐죠? 이건 학교에서 역시 써본 적이 없을 건데 이거는 뭐 주먹 많은 거. 이거는 많이 보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 전봇대 있죠? 전봇대 위에 보면 드럼통 같은 큰 깡통 같은 거 달려있죠? 변압기라고 보통 합니다. 걔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뜯어보면 이런 류의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실제 이거랑 좀 틀려요. 얘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다운시킨다든지 전류의 양을 제어한다든지 그 전압을 주로 제어하거든요. 이거 하고요.
이거를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다 우리가 220V 쓰는데 110V로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10V를 갖다 220을 110, 그래서 가정 내 110V로 쓰는 가정기기가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가정기기는 110V인데 우리 집에 220V가 공급이 돼. 그러면 이걸 낮췄어야 되죠. 그럴 때 이런 부품이 달린 장치, 트랜스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트랜스가 옛날에 일본식 발음을 해서 도란스 이런 말도 쓰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또 아버님이나 어머님 들어보면, 어머님 도란스 알아요? 물어봐봐요. 도란스라는 거 대부분 아십니다. 옛날에 가정에다 있었었거든요. 그게 트랜스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전압을 떨어뜨려 준다, 또는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쓰이는 게 똑같은 게 두 개를 놓는데 아답터랑 유사한 겁니다. 아답터라는 부품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건 보통 충전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충전기. 근데 이건 엄밀한 면에서는 잘못 표현된 거죠. 충전을 하기 위한 용도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죠. 충전기가 아니라 아답터가 맞는 거고요. 요거는 전압이나 전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건 트랜스. 이건 아답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교류 전기가 공급이 되고 모든 전자기기는 다 직류를 사용을 합니다. 교류 들어온 걸 직류로 바꿔주어야 되죠. 그걸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으면 이런 걸 아답터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뚜껑 열어보면 파워 서플라이라는 부분이 있죠. 파워 서플라이. 얘가 바로 아답터의 역할을 합니다. 교류 전기를 받아서 직류로 바꿔서 모두에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트랜스하고 아답터는 틀리다. 트랜스는 전압과 전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고, 아답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아답터란 말도 쓰고,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니까 전기를 공급하다 파워 서플라이란 표현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째 들어있는 건 뭘까요? 이거는 뭐 실제로 부품 형태보다는 완성품의 성격을 많이 보는 스피커죠? 스피커 알맹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소리로 바꾸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거 극성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럴 방법이 없네요. 나중에 졸작하면서 저희가 만든 작품에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MP3를 연결해서 음악을 플레이한다든지 할 때 활용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릴레이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써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전기적 신호로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 다음 이건 알죠? FND 많이 쓰인 거고요. 이거는 FND, 즉 LED 7개를 이용해서 숫자, 어떤 문자를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세븐 세그먼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세븐 세그먼트. 그리고 FND라는 용어도 많이 익혀주기 바랍니다. FND는 플렉시블 누메릭 디스플레이 또는 페어차일드 누메릭 디스플레이. 지난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혹시 부천 사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부천 뒤에 보면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있었었거든요. 공장은 그대로 있고요. 주인만 뭐 삼성으로 갔다 동구로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안암반도체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 회사 페어차일드 회사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가 페어차일드라는 표현도 쓰고요. 가변적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FND라는 표현도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10번째 있는 이 부품은 뭘까요? 보통 콘덴서, 캐패시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배터리가 바로 콘덴서 성분을 이용합니다. 캐패시턴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부품이 콘덴서입니다. 오케이? 얘가 하는 일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배터리 보면 요즘은 다 이제 내장 방식인데 한동안은 보조 배터리는 아니구나. 보조 배터리도 보면은 배터리 사이즈가 어느 건 크고 작고 이러죠. 큰 거는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작은 건 덜 저장할 수 있죠. 예. 전기라는 건 압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의 흐름이죠. 그래서 어떤 그 케이스 안에다가 전기가 흐르는 도체를 겹겹이 쌓아놓고 거기다 전기를 공급하고, 즉 전자를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겹겹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건, 콘덴서이 조그만 거만 맨날 요만한 콩알만한 거, 땅콩만한 건 봤죠? 뭐 이만한 컵만한 거, 아니면 머리통만한 콘덴서 본 적 없어요? 있습니다. 나 엊그저께 여기 학교 뒤 그 쓰레기통에 가봤더니 이만 수박만한 콘덴서가 있더라고요. 샘플을 하나 갖다 보여줄까도 했었는데 큰 장치에는 큰 콘덴서가 쓰입니다. 요즘에 보조 배터리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과거에는 다 콘덴서, 외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원통형 콘덴서 그거 같습니다. 그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금 우리 PCB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PCB는 어떤 전자 부품을 배치하고 그 배선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는 패턴도를 그리는 소프트웨어야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패턴도를 그리는데 그 패턴도는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전기적 신호선을 형성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걸 그리는 노력입니다. 근데 부품을 모른다 그러면 어느 쪽에 플러스를 걸어야 될지 마이너스를 걸어야 될지 각 부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CB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거기서 사용되는 대상이 되는 부품들을 먼저 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는 CAD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심볼들을 공부를 하죠. 이런 부품들이 CAD 소프트웨어로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심볼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 점 알고서 이걸 지금 우리가 왜 설명하는지 왜 배우는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학교에서 배운 거랑 틀리게 학교에서 실습 시간에 접촉했던 그런 부품 같은 게 더 많은 종류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학교에서 실제 학교 쓰는 부품 종류 몇 개 안 돼요. 그런 부품은 너무 사이즈도 크고 비효율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워낙 뭐 적으니까 학교에서 뭐 저항, LED, TR, 그다음 FND, 콘덴서, 그다음 또 뭐 쓰나? 스위치, 그 정도 쓰죠. 그 정도 실제는 저항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 형태, 칩 형태, 요거 11번 이렇게 비명이 되죠. 어레이 저항이라고 이거 저항이거든요. 동일한 저항을 여러 개 꽂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형태를 꽂으려면 다리가 하나당 두 개씩이죠. 불편하다는 거죠. 땜질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동일한 용량의 저항이면 똑같은 거면 이거 하나로 끝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핀이 몇 개가 있죠? 9개가 맞지? 하나, 둘, 넷, 여섯, 9개 달려 있죠. 이 어레이 저항은 홀수개의 핀이 있는 것과 짝수개의 핀이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핀의 개수가 짝수개로 돼 있을 때는 두 개씩 하나의 쌍을 이루는 거고요. 핀의 개수가 홀수개로 돼 있을 때는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에 공급이 될 때 각각의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저항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면 X타입, Y타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단자를 쓰느냐 아니면 쌍을 이루면서 공급이 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저걸 씁니다. 전자기기 뜯어보면 이렇게 어레이 저항을 쓴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커넥터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넥터 케이블. 커넥터는 연결시킨다는 거죠. 뒤에 전선까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용어들이 참 애매한 게 학교나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하고 현장에서 쓰는 용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상가 같은 데 가서 부품을 산다든지 또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나오는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씁니다. 이런 건 커넥터 케이블, 요 끝에 달린 걸 커넥터, 뒤에 붙은 걸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반해서 유사한 게 또 뭐가 있나? 요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보통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하우징이라고 한다. 플라스틱 케이스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요즘에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쓰다 많이 썼는데 저는 이렇게 핀을 꽂아갖고 나오게 하는데 그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 하우징, 집입니다. 틀입니다.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이건 커넥터랑은 다른 용어로 쓰요. 용도는 유사합니다. 전선을 해서 외부나 다른 장치와 연결을 쉽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데 얘는 완성된 형태, 커넥터 케이블 되고 완성된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고요. 얘는 대부분 조립, 직접 압착기로 제작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용도로 쓰이죠. 이런 건데 커넥터 이런 거는 또 돼지코라고도 하고 USB 젠더, USB 암수를 바꿔준 용도로 쓰이죠. 이런 건 USB 젠더. 여기 전원 누수가 보통 젠더라고 써야 됩니다. 젠더는 성이죠. 성을 바꿔주다 암수를 변경하는 용도로 쓴다 해서 젠더 커넥터, 젠더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커넥터 케이블 이거는 다른 장치와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편하게 하는 장치라고 했죠. 보통 이런 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실습실에 있는 장치에는 실습실 그 작업 탁자 위에 보면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 그 다음에 펑션 제너레이터, 오실로스코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전자쟁이들, 전자 실습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 그때 그 펑션 제너레이터 우리가 말하면 함수 발생기라고 하는데 그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입니다. 보통 크리스탈이라고도 하고요. 그건 이제 소재가
이걸 만들 때 크리스탈, 수정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엄밀하게는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오실레이터. 우리가 보통 어떤 전자기기의 동작 속도를 이야기할 때 주파수, 이거 크락 스피드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쓰죠. 그 크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클락이라고 그러면 사전적인 시계죠. 전자회로에서 클락은 시계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 그래서 클락 펄스란 말도 쓰고 CP라는 말도 씁니다. 클락 또는 펄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그걸 만들어내는 부품입니다. 요 위에 보면 20.0000 메가헤르츠라고 적혀 있죠. 즉 초당 신호가 몇 개 나오는 거죠? 100만. 2천만 게이트, 2천만 번의 신호가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죠? 20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기가지요. 하지만 일반 전자기기에서는 메가 단위로 되는 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나름대로는. 20메가헤르츠, 초당 20만, 200만, 2천만 개, 2천만 개의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품입니다. 근데 초당 2천 개의 신호가 발생이 되면 사람은 해석을 찍어도 분석해낼 수가 없고 보이질 않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은 초당 한 30번 내지 20번만 변해도 그 차이를 못 느낍니다. 마치 연속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할 거 아니에요. 동영상 같은 게 그렇게 나오는데, 오케이, 통과. 썰이 옆길로 세려고 하네. 그래서 보통 한 20개 정도만 돼도 사람 눈에서는 연속된 걸로 보이고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얘는 초당 2천만 개 신호가 발생되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장치가 바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레이터라고 그랬죠?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를 살펴보는, 돌보는,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오실레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장치 이름이 펑션 제너레이터, 오실레이터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다른 거로 생각을 하는데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신호를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를 오실로스코프라고 합니다. 단 특정한 시점의 값만 보는 건 테스터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이거는 써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있던데 나는 여러분이 쓰는 걸 못 봤는데 다른 교수님이 이거를 실습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날로그 쪽에서. 이거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게 트라이악인가 레귤레이터인가 이거랑 같은 형태인데 용도가 좀 틀립니다.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나도 베이스가 디지털이라 잘 모릅니다. 트랜지스터라는 거 알고요. 전기, 전압, 전류를 제어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뭐죠? 스위치죠. 이렇게 생긴 거는 조그만 모양이다. 그래서 딥 스위치라고 합니다. DIP입니다. 딥다는 딥 그거 아니고요. DIP. 딥. 조그만 피아노가 피아노 스위치라고도 하고요. 정식 명칭은 딥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신호소를 쓰는데 그 스위치를 제어하는데 자주 쓰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보통 어떤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모델이 두 개야. 차이점은 여기 스위치가 온이냐 오픈 하나밖에 없어. 또는 5개밖에 없어. 이럴 때 그걸 다 따로따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저는 스위치를 바꿔서 사용자가 옵션 설정 이렇게 조정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16번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 뭐였죠?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 아까 임용주가 이야기했었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죠? 이건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터하고 콘덴서하고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거죠. 얘는 조그만데, 조그마면 전기를 조금만. 이렇게 조그만 이런 것들은 주로 스위치 뒤에, 바운드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스위치 전기가 통하고 여기 이렇게 좀 붙게 되면, 이게 근처만 가도 그 주변에 자장이 형성되면 전기가 흐리기도 하고 노이즈를 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스위치가 동작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전자기기는 사람 몸에도 약간의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보드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스위치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못 동작하는 거죠. 그런 노이즈를 방지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전기를 마치 요즘에 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수압이 떨어져서 또 단수가 많이 돼가지고 미리 집에다 물을 어느 정도 보관을 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면 수압이 떨어 물에 세게 약해서 물이 안 나올 때 좀 높은 고지대에 살 때. 이거 완전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얘는 작은 양의 전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건 보통 스위치나 이런데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게 트랜지스터라고도 하고요. 레귤레이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요것도 3개가 들어있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다 보면 여러분 일반 전자기기도 보면 5V 쓰는 게 있고 9V 쓰는 게 있고 12V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답터가 12V밖에 없는데 내 전자기기는 9V죠. 5V밖에 안 돼. 시중에 보면 5V 아답터도 9V, 12V 아답터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거는 입력을 5V부터 12V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부품은 전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압, 이 트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트랜스와 같은 역할을. 근데 교류전기가 아니라 직류전기에서 주로 쓰죠. 그래서부터 7805, 7806, 7809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78 시리즈인데 7805 하면은 거기 연결하면 5V의 전압을 만들어내고요. 7806 하면 6V의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이거 시중 가서 7805 주세요. 그럼 이거 줍니다. 그냥 그 스펙, IC 번호거든요. 우리 이런 IC 뭐 7404, 7405 이렇게 얘기하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도 7805입니다. 난 5V를 많이 써서 일반적인 전자기는 5V를 많이 쓰고요. 거기에 모타나 이런 구동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9V나 12V를 쓰거든요. 그거 좀 들려줍니다. 아까 이거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했고요. 계전기. 계전기는 특이한 게 핀 개수가 좀 특이합니다. 전기 공급되는 2개의 핀이 있고요. 제어하는 적어도 3개의 핀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들어가면 보통 한 채널짜리입니다. 전기를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않거나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볼 거면 NC, 노멀 클로즈, 노멀 오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NC, NO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냐, 평상시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분이냐, 2개의 핀이 꼭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한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 채널짜리입니다. 이거 뭐죠? 이건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있기는. 휴즈입니다.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원 공급을 차단해서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막대기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두꺼비 집에 이런 휴즈를 썼는데 요즘에는 전자기기는 이렇게 원통형 유리 안에 들어있는 걸 쓰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건 포텐셜 미터 또는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21번 하고 있습니다. 첫주 시간은 이걸로 끝내겠다. 아직 10분밖에 안 남았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가변 포텐셜 미터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죠.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의 흐름이지 전류가 전압. 이거는 보통 스위치는 다 스위치인데 이렇게 된 거는 한번 건드리면 온 상태가 되고 또 밖으로 하면 원래 올리고 내리는 거구나.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건 스위치 중에 토글 스위치라고. 토글. 우리 키보드에 보면 일반 키보드에 A, B, C D 누르면 문자가 찍히고 띄면 안 찍히잖아요. 반면에 캡스락이라든지 스크롤록이라든지 넘버록 같은 경우는 한 번 누르면 ON이 되고 한 번 누르면 또 오프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누를 때마다 상태가 변하는 이런 류의 스위치를 토글 스위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23번 이건 커넥터입니다. 이거는 케이블이 붙어 있질 않지요. 이거는 9핀짜리 커넥터네. 9핀 커넥터는 보통 시리얼 통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죠. 왜? 왜 안 쓰는 거지? USB를 쓰죠. USB라는 유니버설 버스.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라는 걸로 해서 커넥터 종류가 엄청 많고 핀수도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그렇고 제조사도 싫어했거든요.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종류별로 해야 되니까. 요즘은 다 USB로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뒤쪽에 보거나 옛날에 만든 장비는 대부분 다 USB죠. 9핀짜리 커넥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케이블, 커넥터 같은 방식이요. 얘는 뭐죠? 얘도 일종의 토글 스위치인데 얘는 이렇게 민다. 그래서 슬라이딩 스위치라고 합니다. 슬라이딩 알죠? 야구에서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해하고 뛰는 걸로 안 되겠다 하면 몸을 날려서 쫙 밀고 미끄러지지 들어가죠. 그런 거예요. 연수를 옆으로 밀 때 슬라이딩 스위치, 토글 스위치, 가변전. 그 반면 밑에 이렇게 누르면 온, 뛰면 오프 되는 이런 거는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하죠. 또 따로 말하면 택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알죠? 그리고 25번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학교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건데 이거는 R자 적혀 있죠. 보통 R을 나타내는 전자부품이 뭐가 있죠? 저항입니다. 조금은 깨알만 합니다. 칩 저항입니다. 아까 앞에 보였던 동영상에 보면 SMT 기술이란 말이 나왔었을 겁니다. 서페이스 마운트 테크놀로지에 갖고 표면 실장 부품인데 전자기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쓰는 전자부품으로는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걸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IC 아까 이야기했죠. 까보면 속에 1mm짜리 조그만 칩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걸 쓰면 공간을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저걸 그대로 쓰게 되면 너무 많은 공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항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부품을 예, IC는 이런 형태로도 나옵니다. 이것도 IC고 이것도 IC거든요. 이거 SMD IC입니다. 핀이 옆으로 펼쳐진 형태로 되어 있죠. 붙이는 겁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PCB 설계하면 PCB랑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보통 CDS라고 합니다. 광센서예요, 광센서. 광센서. 근데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는데 모든 센서는 저항입니다. 모든 센서는 저항입니다. 99%가 저항입니다. 즉, 그 외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전기의 흐르는 양을 조절합니다. 빛을 비치면 전기가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더 잘 흐르나요? 덜 흐르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세지기 전에 못 흐릅니다. 예? 그런 거였거든요. 선이 두껍거나 얇거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온도에 따라는 거, 빛의 세기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이건 빛의 흐름에 따라, 빛의 세기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면서 그 값을 추출해가지고 빛의 세기를 계산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일종의 다 커넥터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DVI고, 이게 HDMI죠? 같은 거죠, 이거? 네. 외부 장치를 연결시킬 때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만 하다가 영상 데이터 하다가 음성 데이터까지, 음향 데이터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내구성 있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한동안 DVI 하면서 이거는 핀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쳐되니까 옆을 보호하려고 뭐 금색 케이스를 쫙 보호를 해놨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미 실상에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렇게는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봤을 것 같습니다. 칩 소켓이라고 합니다. 칩 IC를 꼽기 쉽게. 옛날 돈이 없을 때 칩이 아까우니까 재활용하려고 쓰는 거고요. 칩은 또 망실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편하도록 쓰는 게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말콤 시간에 썼을 겁니다. 데이터 케이블 꼽기 쉽게 마치 커넥터 케이블과 같은 역할, 거기에 커넥터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건 실제로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LED입니다. 볼 LED인데 이거보다는 보다 쓰기가 편하게 SMD 타입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얘랑 같은 종, 아까 이거랑 칩 저항과 같은 건데 앞에 C가 적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캐패시터, 칩 캐패시터입니다. SMD 탭의 캐패시터. 아까 이야기했고요. 이거 가변저항. 이런 종류의 가변저항도 있고 이런 종류의 가변저항도 있습니다. 참고로 16번 빨리 갑시다. 이거 코일입니다. 영어로 인덕터라고 하거든요. 인덕터. 그래서 인덕턴스란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전자부품, 이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나도 잘 써본 적이 없는 건데 저항입니다. 시멘트 저항, 권선 저항이라고 합니다. 용량이 큰 거죠. 이거 전봇대에 있다고 그랬는데 전봇대에 보면 이런 거 있는데 사이즈 큽니다. 이만합니다. 팔뚝만 합니다. 요거는 손가락만 합니다. 시멘트 저항은. 이제 권선 저항은 손가락만 한 것부터 팔뚝만 한 거, 아니면 기둥만 한 것도 있습니다. 써본 적은 없고 본 적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 오실레이터 있죠? 오실레이터입니다. 같은 건데 모양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아답터 이야기했고, 아까 젠더 이야기했죠? 그리고 요거는 LED인데 발이 2개 달리는 LED가 있는가 하면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여러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색깔을 표시를 합니다. 하나일 때는 한 색깔, 2개일 때는 2개, 이진수 2개는 몇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죠? 4가지 경우가 되죠? 꺼진 거, 켜진 거 3가지. 그래서 3색의 LED입니다. 오케이. LED에 발이 많으면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한 LED다. 이렇게 받아주면 되죠. 물론 LED도 일반 LED와 고위도 LED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밝게 빛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핀의 개수가 틀려지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죠? 스피커죠.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피커. 부저. 엄밀하게는 피해조 부조라고 합니다. 이걸 스피커라고 하고 부조라고 해요. 소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또 고품질 소리를 만들어내고 7번이요. 사실은 삐삐삐 이 정도 소리인데 간단한 원폴리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아답터 얘기했고요. 요거는 여기 하우징과 비슷한 건데 터미널 핀입니다. 전선 끝에 전선이 가닥으로 흩어지면 여러 가지 위험하고 보기도 나쁘지만 합선의 위험이 있죠. 그래도 쫙 감싸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요 위쪽에서 딱 집어넣어서 요 원통으로 전선이 들어가면 앞잡이로 꽉 눌러주면은 이건 나중에 터미널 블록 갖다 꽂아서 나사로 조이는 거 있죠. 그런데 전선 끝을 저걸로 가공합니다. 이거 아까 비디오용, 오디오용 케이블 했죠. DVI, 그 다음 HDMI. 요건 LED의 또 변형된 형태입니다. LED가 있는가 하면 이걸 모아는 FND도 있고요. 더 많이 모아는 도트 매트릭스,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은 저런 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 LED죠. 10개를 쭉 내서 어떤 양을 그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선인데 조금은 잘 안 보이고요. 점퍼 와이어라고 합니다. 브레드보드에 선 꽂을 때 그겁니다. 쉽게 하는 거고요. 끝은 이런 하우징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신나게 떠들었는데 아무도 한 명, 두 명, 오케이, 스톱.
내 대답은 한 3-4개 넘어가면 그 다음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선착순이지 일종의. 먼저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일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전자부품들이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잘 알아주기 바랍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이 심벌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우리 10분 있다 다시 봅시다.